원희룡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총선, 한동훈의 출장비,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을 어겼다라는 야당의 지적인데 여당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정치 중립을 어긴 발언이냐라며 반박하고 있는 논쟁 사안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이 들기만 하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 지금 자꾸 재판장에 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경험했구나.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에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총선 지원을 약속한 거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이 감사하다. 아니 그건 선거법 위반 될 수 없죠. 이제 본인이 지지를 했었고 네. 또 관련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제 밑바탕을 깔아놓겠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관련된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이 이제 당선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경계성이 좀 있다고 봐요.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프라, 철도, 항만, 그다음에 도로, 주택 이거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국토부 장관에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이게 선거운동이 아닌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신의 결의를 다진 것인지 좀 얄미모호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선거와 관련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야당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예.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문제 삼은 건데 원희룡 장관 본인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내가 얘기하면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향후 크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은 팍팍 받습니다. 원장관도 출마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 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래간만에 여의도에 오면서 요새 지역에만 있으니까 늘 셔츠에 운동화를 입다가 오늘 전투복을 오래간만에 입고 왔습니다. 나경원 대표님께서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이렇게 이런 게 그거 필요하겠죠. 계급장이 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일정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여권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두 사실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주요 인사들이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10여 곳을 내정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오신환 전 의원을 광진을 조직위원장으로, 이승환 전 행정관을 중랑을, 고석 변호사를 경기 용인병 등등 내정했고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내정했다라는 기사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의 조강특위가 서울의 대다수 지역을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없이 비워뒀다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내야 하는 게 더 기사의 핵인데 광진갑에서 지난번 선거를 치렀던 김병민 당협위원장 계시지만 그 광진갑 김병민 이런 지역 몇 명 빼고 서울에
서대문, 갑을, 뭐 마포 대다수 주요 서울 지역을 국민의힘이 이번에 다 비워놨어요. 네. 그거 왜 비워놓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낸 사람들이 선거에서 뭐 이길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내적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이 깃발을 들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에 한번 제대로 힘있게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꽤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민주당과 어떤 후보를 냈을지 전략적인 판단 등이 중요한 걸 텐데요. 대진표. 예, 아마도 전략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비워놓고 간다는 것은 선거가 점점 다가왔을 때 가장 최적의 경쟁력을 가진 인물로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최소한의 몇몇 사람들만 일단 내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신환 부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찰떡궁합으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이 지원과 함께 광진 탈환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면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나왔던 중랑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박홍근 전 원내대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거물 지역이지만 젊은 피가 한번 도전해서 한번 제대로 된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아주 소수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내정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정말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